안녕하십니까. 파란국어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미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재가 일단 두 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고요. 줄탁동시와 이제 일치월장이라고 줄탁동시의 뜻은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중1 아기들이 이제 병아리처럼 이제 알을 깨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실력이 스스로 알을 깨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2 이제 그 S2반 친구들은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S1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치월장이라서 이 친구들은 정말 그냥 뭐 아무거나 던져줘도 자기들이 그냥 쑥쑥 자라요. 정말 마치 그냥 콩나물 씨로 자라듯이 막 그냥 쑥쑥 자라요. 그래서 완전 일치월장, 정말 일치월장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서 반도 테스트를 보고 나눠져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인문은 정말 중등 수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등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모든 교재의 이제 구성이 수능 국어예요. 수능 국어여서 고3 기출문제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아니 중1 애기들이 지금 알도 못 깨고 있는데 고등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수능 문제는 지금 풀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풀면서 이게 어떻게 수능 문제예요? 막 이래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수능 문제였던 거야 하면은 자기들도 쉽게 풀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레벨을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수년간의 그 수능 문제 레벨을 나눠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중2까지 마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고1 심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수능 기출로 돼 있고요.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는 아니 그냥 중등국어는 뭐 문법이랑 문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문학은 별로 없던데 교재에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고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배경 지식을 쌓아서 아이들이 고등에 가서 어려운 내용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알고 있어야 수능을 좀 정복할 수 있고요. 심지어 국어 지문에 나왔던 거를 과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요. 국어 지문에 나왔던 거를 뭐 다른 사회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뭐 경제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요.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다 교과정에서 심화로 뽑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대시 좀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은 현대시가 거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이들은 왜 쇼츠 세대라고 해서 되게 그냥 영상을 보거나 짧은 글만 읽잖아요. 이제 막 카톡으로 막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긴 글을 좀 읽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소설도 좀 계속 읽게. 자, 긴 글을 읽을 때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계속 읽게 좀 시키고 있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등에서 다루는 이제 고전들도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갖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개념 같은 경우도 되게 정확하게 다 풀 수 있게 저희가 막 테스트도 한 3번 정도 봐요. 되게 여러 번 같은 이제 개념으로 테스트도 여러 번 봐서 아이들이 개념도 익히고 다양한 작품도 다 습득하고 고등학교 가도 모르는 작품이 없게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애기들은 품사와 이제 단어, 낱말의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 낱말의 형성 파트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학원에 처음 오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낱말의 형성을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본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좀 버라이어티한 게 이전에 2015 개정 과정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있던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지금 갑자기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이전에 2015 개정 이전에는요. 중학교 2학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있던 문법이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에 갔다가 지금 중학교 1학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좀 약간 쉬운 개념 위주로 이렇게 좀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고2에서도 다뤄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쉬운 중1에 맞춰서 수업하지 않아요.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그냥 수능 문제 술술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다 건드려줘요. 중1 때 이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한 5번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국어를 이제 중등과정 마스터 하잖아요. 그럼 문법은 못해도 5번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문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고3 과정까지 수능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읽기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독서는 따로 수업은 하진 않고 아이들에게 과제를 줘요. 대신에 5주차에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문을 쓰게 돼요. 근데 논술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입 논술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출력을 해놨으니까 한번 논술 그 문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서양 철학이고요. 동양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경제, 네, 법학,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전 분야가 다 있는데, 제가 이제 2011년에서 2012년에 첫 번째 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을 때부터 입시를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모든 학원에서 이제 입시를 좀 했었는데, 그 초창기 때 저희 했던 친구들이 100%다 합격을 했고, 뭐 외대부고도 붙고 상상고도 붙고 막 이렇게 좀 약간 힘든 학교들도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상상고 붙은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저랑 막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입시 끝나고 나서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너 책을 너무 잘 읽었다. 너처럼 이렇게 책을 잘 읽은 친구가 없다. 요번 입시에서. 그래서 책을 정말 잘 읽었다고 막 칭찬을 해주셨대요. 근데 저희 파랑국어가 거의 그 맥락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전 영역에 되게 심화로 이제 고등의 이제 모든 과정과 연계되는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고 교감 선생님이 칭찬하신 그런 책 목록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흡사해요, 거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랑국어가 정말 강점이 뭐냐 하시면 이제 경원중학교 친구들이 1학기 때 시험을 한 번 보고 2학기 때 시험을 한 번을 봐요. 근데 첫 번째 1학기 때 시험을 봤을 때 요 시험 문제가 이제 외부 작품이 연계된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에 선지에서 이제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계속 수능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외부 작품, 낯선 작품 해석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틀려요, 거의. 근데 저희가 이제 1차 시험 때 잘 봤잖아요, 1학기 때. 그래서 2학기 때 갑자기 대거 경원중 아이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점수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미리. 근데 다 70점대인 거예요. 70점대 아니면 뭐 80점대? 그러니까 잘한 애가 그나마 뭐 80점대? 그러니까 다 70점대 애들이 막 와르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시험 문제가 경원중이 쉽지, 그러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별로. 그냥 공부를 하면은 다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70점대 애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가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은 게 뭐냐면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저 이제 내신 그 정규 수업을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자기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앞부분에 나왔는데 너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머리도 되게 빠르고 이해도 되게 잘하고 엄청 성실한 친구인데 이런 거를 어디에서도 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안 해봤다고 내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만 시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정말 내신 학원도 다니고 다 했는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당황해서 그 뒤에도 잘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80대인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근데 제가 봤더니 정말 다 80대 친구가 이런 걸 읽을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외부시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고향에 대한 관점과 가장 유사한 건데 이제 처음 보는 막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일단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근거를 이제 찾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준다면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제 그 주제와 연관된 부분들이 어디일 것 같은지 아이들에게 항상 먼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어딜까요, 어머니들? 아이들만 풀면 안 되고 어머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시는 거죠. 어딜까요? 이 시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은 어딜까요? 어머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19절은 어딜까요? 이렇게 1, 2, 3, 4, 5, 6연이 있으면 만약 연으로 따지자면 나는 1연 같다. 나는 2연 같다. 그러면 3연 같다. 4연 같다? 어머니들 이러시면 지금 학생들이 막 참여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연 같다. 그다음에 6연 같다. 지금 1연하고 이제 5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슷하긴 해요. 맞아, 비슷하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3연이에요. 제 고향에 지니지 않는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 마음은 고향에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고향의 안식처를 잃은 마음이에요. 약간 상실감? 근데 여기 2연하고 4연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변한 게 없어요. 고향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서 예전 고향을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1연하고 4연을 고르신 어머님들도 이제 잘하시는 어머님들이에요. 정말. 왜냐면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막 풀피리도 아니나고 막 입술도 쓰다고 하고 막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걸 딱 찝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분들도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시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막 외부 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5개 이제 선지를 고르시는 거죠. 고르세요, 이제.
어떤 걸까요? 같은 관점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쉽잖아요. 근거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거와 가장 비슷한 걸 고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사진 한번 읽어보시고 비슷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 읽으셨나요? 그럼 이제 4번, 5번 답이 보이시죠? 엄청 쉽게.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그쵸, 그쵸. 딱 보이잖아요? 내 발걸음이 옛모습과 다르고 내 발걸음이 다르고 그곳은 더는 내 고향일 수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면 너무 쉽잖아요. 저희 아들은 안 틀렸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 이제 중간에 막 대고 왔던 친구들은 이걸 막 엄청 틀렸던 거예요.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요번에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경호는 시험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번 보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애들 진짜 다 맞았어요. 예, 그 7종 때 봤던 친구들도 이거 다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이제 알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근거를 찾아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안 알려드리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일취월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란 국어가 이렇게 일취월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 시를 음미하셨을까요? 넘겨도 될까요? 선지. 네. 그럼 이제 선지에서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답이 쉽게 보이실까요? 뒤에 4, 5번도 이렇게 보시면 답을 찾으셨을까요? 몇 번일까요? 예, 2번이죠. 그쵸? 그 이제 자기가 베푸는 삶, 희생하는 삶 이런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잘 풀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시를 해석할 때 근거가 되고 이제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찾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는 문제를 계속 던져줘요. 네, 일부러. 왜냐면 기본적인 개념 문제는 어느 학원이든 다 해줘요. 다 똑같이. 근데 결국 그 심화 문제 한두 개를 맞냐 안 맞느냐로 100점이냐 아니냐 1등급이냐 아니냐 서울대 경영학과냐 서울대 의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문제로. 그래서 그렇게 한 문제를 꼭 맞게끔 이렇게 좀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신반포 정도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죠. 신반포 중학교는요. 시험 문제가 어떠냐면 이제 그 2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그 한 단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긴 문제가 있어요. 얘네 학교. 진짜 시험 문제가 엄청 길어요. 신반포가 정말 힘든 학교예요. 아이들이 계속 읽어야 돼요. 시험 보는 내내 아마 지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법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문이 있어요. 근데 제시문도 가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이 가나 다라까지 있었어요. 이거. 가나 다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법 문제 이렇게 가나를 보고서 이렇게 푸는 건데 엄청 길죠. 그죠? 그냥 수능 문제 길이에요. 그냥 수능 문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읽어내는 힘이 없으면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조사가 뭔지, 된소리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 본뜻을 유지한다 막 이런 말이 뭔지 모르면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되게 길게 나온다. 중1, 중2여도 수능식 문제. 요번에 신동중학교도 완전 수능식 문제. 긴 문제가 있어요. 중1인데도.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수능식으로 항상 있는 문제?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하나를 땄는데요. 요번에 아이들 이제 단어 형성이 시험 범위여서 저희가 어디까지 건드려주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냥 뭐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뭐고 뭐 형태소 나누는 정도 아마 이 정도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냐면 전미 사이에 문법적 변화가 있느냐. 장난 아니죠. 고3 애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그냥 거기까지 다 건드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기출문제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해결을 해요. 단어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단일어인지 다 찝고요. 이게 지금 문법 변화가 있는 단어인지 아닌 단어인지 다 찢어요. 아이들이 다 그걸 해요. 네. 중1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펀지로 다 흡수하잖아요. 솔직히 엄청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막 뇌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서 알려주면 다 흡수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등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화요거 문제 중등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한두 문제만 수능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보통 뭐 26문제, 뭐 많게는 30문제 보는 학교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세화여고 국어 문제를 만약에 풀었는데 90점이 넘었다 하는 친구는 그냥 자신 있게 고등학교 가도 돼요.
세화여고가 정말 국어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도 시험 문제가 그냥 한 단을 넘는 시험 문제도 있고 진짜 길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요게 이제 3.1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최고 점수예요. 객관식에서 최고 점수 문제고요. 얘도 제시문이 엄청 긴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여기 A의 이제 심리 제시랑 동일한 걸 찾는 건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A 부분의 심리 제시 방법이에요. 심리 제시 방법을 찾는 건데 요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뒤에 선지들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심리 제시 방법과 이제 비슷한 거를 골라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딱 2개가 엄청 헷갈려요. 2개가 엄청 헷갈리게 보통 다 그렇게 내시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거를 이제 선별할 수 있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다 읽으셨죠? 넘겨도 될까요? 1번, 2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비슷한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선별해내는 건데 아마 이렇게 읽어보시면 딱 2번호가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을 혹시 마음에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아이들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이렇게 심리 제시 방법.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여기 4번이다. 어머니들 또 이러시면 학생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이렇게 뭔가 그래도 맞든 틀리든 어찌됐건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5번. 근데 이거 진짜 어렵죠. 그죠?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우고 푸는 거더라도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A에서는 딱 봤을 때 심리 묘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이라던가 아이의 행동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쇼잉이라 해서 간접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거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아이의 행동을 통해 아이가 지금 어떤 심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또 이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아이들 되게 당황해요. 이게 딱 중간에 있었거든요. 막 첫 부분은 약간 중간에 애들 막 힘들 때. 그러니까 엄청 많이 틀렸어요, 문제. 고르셨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역시 고등학교 국어가 어렵긴 어렵나 봐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풀었을 때 헷갈려야 되는 번호는 몇 번이었냐면요. 1번하고 4번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헷갈렸어야 되면 1번,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1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행동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묘사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는 다 직접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나 속에 있는 심리.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다행이었다고 뭐 이런 심리. 이해되세요? 그다음 얘는 일단 좀 패스를 해보고 여기에도 괴로웠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어렵냐면요. 허신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전제조 작가 시점이라서 서술자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긴 전부 다 직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것만 보고 직접 제시다.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 1번이었는데 최고 점수일만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이런 문제가 1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중등에서 한두 문제 틀렸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그 어려운 최상위 고난도 문제를 맞히셔야 된다. 아이들이 정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우리 아이가 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화여고 문제 가져다가 풀어보시면 돼요. 한번 중3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 수준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이걸 패스해야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고등 모의고사와 수능 지문으로 이제 낯선 작품 읽는 훈련을 정말 엄청 시켜요. 정말.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딱 근거를 갖고 이제 정보화를 할 수 있고요. 테스트도 진짜 많이 봐요. 어휘도 항상 어휘가 진짜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휘 하나로 문제를 틀리거든요. 어휘 체크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테스트도 이렇게 약간 수능식 문제 풀고 있고 비문학은 당연히 수능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틀리면 재시험을 봐요. 근데 저희가 재시험을 볼 때 한 개만 틀려도 재시험을 봐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한 개만 틀려도. 그래서 제가 이제 S1반 친구들은 워낙 잘하니까 한 개 틀리면 보내줄까 생각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막 계속 테스트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개 틀리면 그냥 우리 집에 갈까 했더니 애들이 아니래요. 자존심 상한대요.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시험 한 개 틀려도 다 보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구조화해서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양면성 이렇게 두 가지면 그러니까 자율적 경향과 예속적 경향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거는 지문은 그냥 줄글인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표가 그려질 수 있게 계속 구조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도 아이들이 이제는 착착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친구 수업할 때 물어봤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먼저 말을 해요. 자기 비문학의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풀면은 너무 쉽대요. 근데 집에서 혼자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화한 거 머리에 잘 넣고 있냐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구조화해서 생각하려고 엄청 연습을 한대요. 예,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잘 읽고 있다고 보인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 아이들 그냥 줄글이지만 머리에 착착 이렇게 표가 그려질 거예요. 계속 구조화 연습해요, 저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시험 보고 있고요. 담임 과제는 이제 비문학과 문학과 문법이랑 총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 사이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논술은 이렇게 이제 좀 필독서들 하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100페이지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씩 일주일 숙제로 이렇게 매번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장 요 정도밖에 안 읽거든요. 이렇게 배경지시 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문 내용들이랑 좀 연관 있는 부분들 다 이렇게 쓰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아이들이 이것도 공부 많이 되고 잘 써오면 이렇게 체크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5주차 때, 저희 5주차 때 이제 그 책 내용 바탕으로 논술문 쓰는데 이렇게 논술문 쓰고 첨삭하고 저희가 이제 내용과 구조와 이제 맞춤법까지 이렇게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읽기 과제와 요거를 받아보시면 돼요. 5주차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자료 나가는 거예요. 논술 수업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글 잘 썼는지 이걸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못 쓰는데 한 번만 저렇게 딱 잡아줘도 잘 쓰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정규 수업하고 수업 전에 테스트를 15문제 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아서 제 시험 보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아이들 막 9시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꼬맹이들이 막 1학년 애들이. 그래서 테스트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과제형과 오답 체크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요. 제 시험도 이제 미통과자들 남아서 다 하고. 근데 100점 받고 간 애들도 많아요. 네, 100점 받고 가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것도 다 수능 문제여가지고. 근데 100점 받고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시험 보고 있고요. 5주차에 논술문 쓰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딱 글쓰기랑 연관이 돼서 저희가 논술문 쓴 다음에 맞춤법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수행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 쓸 때 틀리지 않게 맞춤법 띄어쓰기 하고 있고요. 과제는 그래서 아까 그 논술, 책 읽는 과제와 담임 과제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제가 따로 문법 과제를 더 줘요. S1반 친구들만. 네. 2학년 때부터는 좀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중 체계로 좀 아이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시험은 잘 봐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저 앞에 성적도 붙여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수빈 선생님이 내신, 저희 내신 과정 엄청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신과 이제 중3 과정까지 이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